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길을 걷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시원한 얼음이 가득 담긴 검은 음료를 들고 다니시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드시는 시원한 한 잔이 내 뼈를 녹이고 심장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커피 마시는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 5가지 딱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갈증이 날 때나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끔 생각나시죠? 아마 이미 매일같이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시원함과 목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감은 정말 무엇과도 바꾸기 어렵지요. 다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카페인 음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양과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카페인은 잠을 덜 오게 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각성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보통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입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200mg 이하를 권장하고요. 물론 이것도 연령이나 체중, 건강 상태, 그리고 드시는 약에 따라 적정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양은 꼭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샷 하나 기준으로 평균 75에서 100mg 정도, 두 샷이면 150에서 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장이나 원두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조심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심장입니다. 가끔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걱정하셨다면 그게 바로 카페인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 또는 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카페인 음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 건강입니다. 혹시 빈속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커피는 산성 음료라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얼음까지 더해지면 위장에 가는 자극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혹은 소화불량이 자주 있는 분들은 빈속에 커피를 마시거나 너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따뜻한 커피로 드시거나 얼음 양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장 증상이 계속된다면 소화기내과를 꼭 방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카페인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약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일반적인 양이라면 식사로 칼슘을 잘 보충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다만 폐경 이후에 여성 어르신들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 골절 위험이 높은 분들은 카페인 양을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실 때 반드시 맹물과 함께 드셔야 하고 식사나 음료와는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밤잠을 설치는 것이죠. 카페인은 사람에 따라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 기능이나 유전적 요인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니 본인의 수면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양과 시간을 잘 조절해 주세요. 나에게 맞는 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루 권장량인 400mg 안에서 즐기시고 잠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 보세요.
약을 드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둘째, 빈속에 드시거나 너무 차갑게 드시는 건 피하세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너무 차가운 얼음이 부담된다면 얼음을 줄이거나 따뜻한 커피로 바꿔보세요. 입안에 잠시 머금어서 온도를 조절한 뒤에 삼키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도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흔히 커피가 몸속 수분을 뺏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양을 마실 때는 커피 자체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탈수가 오기 쉽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꼭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넷째, 단맛이 나는 커피 음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럽이나 휘핑이 들어간 커피는 당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럽을 뺀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카페인을 확 줄인 디카페인 메뉴를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섯째, 약을 드실 때는 처방 안내를 철저히 지켜주세요. 감기약이나 일부 진통제에는 이미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카페인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약이나 갑상선 약 등은 음료와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약과 음료의 관계는 꼭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녹내장이 있거나 안압이 높은 분들은 카페인이 안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과 의료진과 꼭 상의해 보세요. 만약 시야가 변하거나 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남성 어르신들이나 요실금이 있는 여성 어르신들도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출 전이나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증상이 힘들다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사 직후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혈이 있다면 혼자서 영양제만 드시기보다 내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은 하루 1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짧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카페인은 심박수와 혈압, 각성에 영향을 주며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은 일반 성인 400mg, 임산부는 200mg 이하입니다. 셋째, 빈속이나 차가운 커피는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위장 질환자는 조심하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넷째, 뼈 건강을 위해 카페인 양을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째, 오후 늦은 카페인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면이 계속되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여섯째, 녹내장, 전립선, 요실금, 빈혈이 있는 분들은 각 진료과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약을 드실 때는 카페인과의 관계를 약사나 의사에게 꼭 확인하시고 약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저녁에 신발이 꽉 끼는 부종을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약해지면 이런 부종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여덟째, 당뇨가 있다면 시럽을 주의하시고 카페인이 부담될 땐 디카페인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즐기시면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가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니 정기적인 검진과 의료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